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수급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오전에는 기관이 매도했는데 지금 현재는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에 1918포인트에서 거래 중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545포인트 약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이슈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을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주식 연구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시장 보니까 외국인 순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좀 오전보다는 그 폭이 좀 완화됐죠?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외국인들 매도가 최근에 이제 1,000억 원 이상대에서 꾸준히 이어졌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100억 원 전후에 소폭 매수해서 지금 소폭 매도를 받긴 상황에 있습니다. 올해 소폭 순매도에 그치는 배경을 살펴보자 그러면, 어저께 우리나라에서 그 기준금리 인하를 했었는데, 기준금리 인하가 이미 선반영이 되었다. 그러면서, 자본 유출 우려 부분에서는 좀 일정 수준 진행되지 않았나 싶었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미국이 생각보다 경제가 강하지 않은 모습의 지표가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스탠스 자체도 내년 중순이야 중간이 아니라 좀 내후년을 미뤄질 수 있다는 시각도 나왔었고요. 세 번째로는 원달러 환율이 4일 연속 하락하면서 환율 리스크, 환율 급상승,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오늘은 좀 많이 완화된 것 같고요. 하지만 외국인 매도 기조가 일단락되었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매도에 영향을 끼쳤던 글로벌 다양한 디플레이 우려라든지 그리고 조만간 진행될 QE 테이퍼링 종료 이런 관련 불확실성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의 전염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고려한다면 외국인들 자체는 매도 기조 하에서 좀 오늘도 관망하는 정도 스탠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감 전략을 좀 세워봐야 할 텐데요. 다행히 1900선은 좀 지켜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략 세워주시죠. 네, 오늘 장중으로는 1900선 초반대까지 내려갔었는데 일단은 주봉상으로 이제 일목균형표 주봉 구름대 하단 지지선인 1917포인트가 아주 중요한 지지선이 되어 있습니다. 꼭 지켜야 할 지지선에서 오늘 장 초반 이후에 낙폭 과대가 많이 축소가 된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의 20포인트 전후 하락했을 때 저점 매수 부분이 유의했지만 아직 그렇다고 해서 확신할 정도의 매수 정도의 단계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일련의 변동성 자체는 국내적인 이유가 아니라 글로벌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고 또 자본시장이 상당히 좀 혼란스럽고 또 안전에 대한 선호가 치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확신을 갖고 매수하기보다는 일정 수준 테스트 정도의 매수 정도 가담하는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또 이러한 변동성 자체에서 금방 해결되지 않을 거라면 약세장에서 전형적으로 좋아 보이는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주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환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달러원 환율이 1,059원 60전으로 하락 출발했는데요. 현재 외환시장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달러 환율이 제한적인 약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3원 50전 하락한 1,059원 6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057원대와 1061원대 사이로 오가면서 박스권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오장 들어서 반등하면서 이 시간 현재는 1061원 2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한 것은 어제 저녁과 오늘 새벽까지 진행된 글로벌 달러 약세 조정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국의 경기 둔화 이어서 어제 발표된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까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뉴욕 증시가 급락했고요. 외환 시장에서는 뉴욕 증시 급락에 따른 미 국채 금리의 하락을 반영해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 채권 금리가 낙폭을 줄이면서 달러화 역시 낙폭을 줄였고요. 이에 따라 달러화의 상대 통화별 횡보 장세가 아시아 시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여교 시장에서의 달러원은 달러 N과 함께 동반 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달러 N보다는 하락폭이 적었고요. 이 때문에 N1 환율은 현재 100엔당 1,000원을 전후한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환율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N1 환율의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점이 달러 원과 달러 N의 향후 반등 방향성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겠는데요. 달러 원의 하락폭이 달러 N보다 적은 것은 달러 원에게 위험 회피 영향이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향후에도 위험 회피 현상이 지속이 된다면 이는 엔화의 추가적인 강세와 원화의 추가적인 약세를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달러 N은 기술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을 직면하고 있고요. 어제 저녁에 장중 저점으로 기록했던 105.18엔까지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러 원의 경우 급락 조정 장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종가 기준으로 1,059원을 안정적으로 하향 돌파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장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요. 위험 회피 현상을 반영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어제 공개된 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외환 당국의 매수 개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원화는 추가 절상돼야 한다는 직설적인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달러화가 하락하던 시기에는 이 보고서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만 달러화가 시장 자율적으로 반등세를 이미 시작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경제TV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 출시. 첫 번째, 안드로이드 마켓을 실행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하고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이 뜨면 동의 및 다운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전문가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을 놓친 경우라도 녹화방송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문가 방송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샘플러스 앱을 통해 전문가들의 추천 종목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언제 어디에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 앱을 이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이용하세요. 김지욱의 종목 돋보기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지욱 멘토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지욱입니다. 네, 일단 시작에 앞서서 어제 추천해 주셨던 금양과 KMW, LG생활건강, 테스까지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금양부터 보겠습니다. 예, 금양은 플라스틱 뭐 전반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는 필수, 사용되고 있는 발포제 생산업체라고 말씀드렸죠. 연평균 20% 이상 매출이 성장하는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성이 그 매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급등 이후에 어떤 좀 차익 물량이나 물량 소화 과정이 있고요. 지금 1,500원 밑에라면 가격적으로도 그렇게 부담이 없습니다. 물린 적이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KMW였죠. 전일 상승세를 좀 이어가지 못하고 별로 좋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11서 1,700원을 손절가로 좀 잡으신 다음에 종가당 이탈 시에는 이렇게 좀 한 발 후퇴하셨다가 그냥 재상승하는 타임을 노리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LG생활건강입니다. 장 초반 상승세에서는 소폭 좀 밀리긴 했지만 여전히 전반적인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수급적으로도 기관하고 이제 매일 양매수가 지금 오고 있는 상태고요. 55만 원 박스권 돌파 흐름은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도 시점 좀 더 매수에 가담하셨다면 지금도 괜찮고요. 그리고 매도 시점 좀 더 늦추는 전략 유효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로 좀 말씀드렸던 패스 장기 이평선 241선 13,000원을 강하게 오늘 또 지지를 했습니다. 최근 기간 수급도 긍정적이고 4분기에는 수주가 이제 재개가 되고 있고 굉장히 좀 많은 우리가 또 수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지금 저점 찍고 밑으로 잘 올려주면서 13,700원인데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중기로 말씀드린 종목이긴 하지만 짧게 봐도 지금 15,000원까지는 기술적으로 그냥 반등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공략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비소프트입니다. 최근 출시한 모바일 게임 세계 종목이 다운로드 1위 달성하면서 관련 매출 가파를 증가세 있고요. 주가 또한 저점 대비 지금 2배 이상 상승한 상태입니다.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된 상태이긴 하지만 이를 발표한 후속작에 좀 더 들어와 준다하면 장기적인 상승 구간의 돌입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쉽게도 매수 기회는 아침에 좀 골라놨는데 이미 좀 상한가에 들어가 있네요. 지금 재상승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 상한가 풀리고 8,000 초반대나 8,100원, 200원대 온다고 하면 그 구간에서 좀 노릴 만은 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서린바이오입니다. 업황이 꽤 오래된 1984년도 설립된 바이오 인프라 기업이고요. 바이오 시밀러 줄기세포 등 연구 개발 및 생산 관련 제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이 약간 부진한 가격으로 최근 신사업 확장에 좀 들어갔고요. 매출은 기존 사업 부진 때문에 감소는 했지만 설립 이후 꾸준한 흑자 기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 30%대, 유보율 1,500%대로 안정적인 재무 구조가 좀 매력적이고요. 최근 각광하는 미용기기 사업 쪽에 성장세 굉장히 높습니다. 이 매출은 어느 정도 발생이 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오랫동안 오늘 실적 부진 때문에 올해 들어서 조정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받았습니다. 지금 바닥권 탈피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 8,780원 충분히 괜찮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면 부담이 없는 가격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텍셀 네트컴입니다. 5개 연결 자회사를 갖고 있는 지주회사 형태를 띠고 있고요. 크게 정보통신 사업부와 금융사업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실적이 이 종목도 급증하기 시작했고 올해는 더 실적 성장세가 눈에 띄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액의 130%가 성장한 상태입니다. 올해 들어 이런 점 때문에 이제 주가가 우상향을 했고 저점 대비해서 200% 이상 지금 상승한 다음에 고점 대비 현재는 한 30% 조정을 받고 다시 지금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1,500원대부터 이런 기업 체질이 변화가 되면서 기관들의 매수가 좀 럼크로 좀 이어졌고 그 거래량 좋고 괜찮습니다. 배팅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한 구간은 1,870원 들어가 보신 다음에 한 2,000원까지 무난한 반등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가는 1,8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종목입니다. 코레홀딩스입니다. 라오스의 삼성이라 불려지고 있고 현재 국민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자동차 정비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위치까지 성장한 대표적인 한산 기업입니다. 연매출 평균 20%, 30%, 잘 나올 때 40% 이상 급성장을 했고요.
2011년도에 상정 안 오른 달이 없을 정도, 작년까지만 해도 상승세를 뭐 이어가다가 올해는 뭐 성장폭 좀 소폭 둔화되면서 40% 고점 대비 40% 이상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동남아 쪽에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에 이 오토바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지금 키우고 있는데, 최근 인수한 KR 모터스 인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하반기 때에는 매출이 더 다시 한번 이제 성장을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바닥권 따지면 뭐 20에서 돌파가 좀 기대가 되는 구간이고요. 15,000원 손절 라인 잡으시고 18,000원까지 한번 반등 노력 볼만한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네 종목 말씀드렸고요. 저는 지금까지 김주희겠습니다. 네, 오늘 김주익의 종목 돋보기 시간에는요, 한빛소프트, 서린바이오, 텍셀네트컴, 마지막으로 코라오홀딩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익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영 멘토입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또다시 조금 흘러내려갑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단을 절대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스스로 이게 하단이라 판단하신 다음에 매수를 해보시려는 거, 그거 옳지 않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그 PBR 기준의 1배에 해당할 때 지수 포인트가 현재 1880포인트입니다. 뭐 보통은 지수가 급락이 나올 때마다 PBR 1배 수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보통 반등을 하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자, 1880까지는 그러면은 기정사실로 내려갈 것이냐? 그것도 모르겠어요. 자, 일단 어제 시장에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요, 장중에 45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게 됐습니다. 마이너스 2.8%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게 됐죠. 뭐, 에볼라에 대한 뭐, 얘기가 돌았기 때문이죠. 에볼라에 감염된 간호사가 국내 뭐 비행기를 탔다더라. 그래서 뭐 그 포인트, 그런 영향을 보고 있는데, 뭐 치료제가 거의 개발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실 전염되기도 굉장히 힘든, 그렇죠? 옮겨다니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너무 큰 걱정보다는요, 유럽 경기가 조금만, 좀 호전이 되기를. 설마 에볼라가 팬데믹이라 그러나요? 뭐 그 수준까지 갈까요? 그건 아닌 것 같고, 흑사병 같이 돌았던 그런 옛날 시절 얘기인데,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요. 판데믹이라 그러죠. 그래서 좀 걱정보다는 오히려 하단이 끝날 시점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외인들의 강한 매수세, 아니면 기관들이 추가적인 강력한 매수세가 온다면, 그 포인트는 오히려 매수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시장을 약간 먼발치에서 지켜보신 다음에 곧 들어갈 준비하자, 뛰어 들어갈 준비하자고 그 말씀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같이 해드립니다. 013-3366번에 0110번인데요. 아래 번호로 상담해 주시면 되고요. 코스닥이 말씀드리는 와중에 플러스로 바뀌었네요. 자, 수급 100점 좀 보겠습니다. 수급 100점 줍니다. SK하이닉스 빼놓을 수 없죠. 한국전력도 마찬가지고요. CJ제일제당, 컴투스, SK브로드밴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SK하이닉스입니다. 자, 하이닉스가 오늘 많이 올라요. 이제 4만원대 초반이면 그냥 바닥인가요? 자, 일단 상승을 줍니다. 이제는 조금은 확실하게 상승 쪽 분위기를 타는 거로
약간 좀 보이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조금만 더 움직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하이닉스에 대해서.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비교해 봤을 때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대비한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가격적이요. 네, 시총이 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림들. 4만원 초반 정도면 거의 바닥 포인트였죠. 정말 3분기 실적 좋게 나오면 그때 또 한번 급등을 할 건데 그 포인트가 어떻게 될까요? 끝인가요? 바닥 확인되면서 고점 포인트를 끝일까요? 4분기도 좋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더 갈 수 있겠죠? 오늘 수급 가장 양호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고요. 흔들리지 마시고 장투 한번 해보시죠. 올해부터 실적 개선이 나왔어요. 내년은 올해보단 그래도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가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한국전력이 오늘 3%대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살짝 눌렸지만 21선 깨자마자 바로 오늘장 착 올려줍니다. 잘 치고 올려주는 그런 포인트 그림이 나왔습니다. 더 갈 수 있을까요? 더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한국전력은 절대 말씀드리는데 일단 한전부지 그건 굉장히 땡큐였고요. 그거 빼더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었어요. 왜요? 실적이 계속 좋아지니까. 수급도 오늘 좋습니다. 상승 줄까요? 당연히 주겠죠. 내일도 오를까요?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전고점 뚫고 갈까요? 가능성이 있어요. 자, 당장 내일 뚫고 가지 못하더라도요. 약간의 조금 이런 식의 횡보를 거치다가도 바로 튀어 올라갈 겁니다.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 한국전력은 그냥 조정시마다 매수하면 되는 종목입니다. 언제까지요? 연말까지, 내년까지도. 조정시마다 매수하면 돼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아마. 쭉쭉쭉쭉쭉쭉. 사실 너무 많이 오르긴 했죠? 그래서 조정을 좀 기다리시라는 거고, 21선 깨고 나서 올라갈 때마다 좋은 그림이었고요. 만약에 또 내려온다면 61선이나 120선까지 내려오면 그때는 거의 이건 이런 말 안 드리지만 신용 몰빵 해도 되죠? 네, 신용 몰빵이 될 정도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테니까요. 천천히 상황 보시면서 매수 대응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CJ 제일제당이에요. 자, 오늘 장중에 급등을 하다가 약간 좀 내려왔어요. 장중에 6%까지 급등하다가 좀 내려왔습니다. 네. M&A 소식들. 굉장히 좋죠? 자,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수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비싸서 그래요. 금액으로 볼게요. 자, 외인이 41억, 기관들이 11억 정도 투신해서 많이 사주고 있네요. 자, 최근에 수급 어떻게 되고 있나요? 외인이 꾸준한 매수해서, 오늘도 매수인데, 기관이 매도해서 어떻게? 매수로 돌아섰더라. 투신권에서. 상승 분위기를 한번 탈 때 됐다. 이때 좀 열심히 팔다가 다시 올라간다. 큰 그림에서 봤을 때 CJ 제일제당의 현 주가 포인트는 무슨 자리?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최근에 있었고요. 상승 갑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갈까요? 예측을 해봅시다.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 있을까요? 있겠죠. 다음 포인트 어디가 될까요? 한 41만원 정도까지는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 포인트에서 지금 요 정도 포인트까지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요 정도 포인트까지 상승 줄 가능성, 약간 조정을 거치더라도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한 20만원이란다. 2만원 정도는 좀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큰 수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게임빌이 아니라 컴투스입니다. 자, 컴투스나 게임빌이나 흐름은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꺾이지 않을 것이다.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갈 종목들이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게임빌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일 거예요. 자, 컴투스가 근데 오늘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양매수가 잘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상승 분위기를 타겠죠. 왜요? 3분기 실적이 좋으니까. 4분기도 좋은데 워낙에 3분기가 좋아서 4분기 실적이 약간 묻힐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올해 실적은 정말 좋을 거란 말이에요. 꺾이지 않습니다. 계속 올라갈까요? 네, 가능성이 좀 보이네요. 가능성이 보여요. 보입니다. 언제 매수할까요? 언제 팔까요? 매도는 사실 지금 매도해도 아무도 욕하지 않습니다. 잘 팔았네 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매수는 언제? 최소한 21선 깨고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타이밍을 항상 보세요. 요때도 마찬가지였고 요때 비슷한 시기였고요. 터치한 다음에 올라갔고 요때도 있었고
그래서 21선 깼다가 올라가는 그림이 보이면 지금으로서는 16만원짜리네요. 16만원 깨질 때까지 놔두셨다가 다시 올라갈 때, 현재 구간대는 그렇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요 포인트가 그래도 살 수 있는 해당 포인트가 아닐까, 매수 구간이 아닐까라고 해봅니다. 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역시나 조정을 이용하세요. 급락이 나오면 또 심하게 내려갈 때는 뭐 9%, 이때는 언제였나요? 5%, 뭐 연달아 10%까지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가까이요. 그래서 조정 이용하시고 나서 그때 대응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보죠. 자, SK브로드밴드가 좀 쉬는 듯 싶었는데 다시 올라갑니다. IPTV 가입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때 당시에도 수급이 좋다고 해서 말씀드렸다가 주가가 놓쳤죠. 매수하지 못했어요. 치고 올라갑니다. IPTV 가입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네, 저도 쓰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왜요? LG 쓰다가 바꿔보니까 빨라 좋더라. 빨라서 채널이 빨리 돌아간다. 뭐냐, 이제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지만 사실 그거 매출 영향 끼칩니다.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자, 최근의 수급상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관들이 야금야금 정리하는 좀 흐름이었고, 외인들도 매도하는 좀 흐름, 약간의 좀 최근의 수급 요로 정도 포인트부터 10월 들어서부터는 좀 깔끔하지 않은 수급이었어요. 사실 10월 들어서부터는요. 썩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 오늘장에서는 수량으로 보자면 외인이 13만 주 이상, 기관이 19만 주, 그냥 외인과 기관이 풀매수하고 있어요. 차트 흐름이 이 지금 박스권 자체의 이 포인트를 뚫고 올라가는 시도 자체. 언제 매수해야 되나요, 이제? 4,200원짜리가 오면은 참 좋은 매수기회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확대를 보자면은 또 올 수도 있어요. 또 올 수도 있어요. 대신에 4,200원 아래로 깨고 내려가서 4,100원이 종가로 내려간다. 그럴 경우에는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정리를 해야겠죠. 현 구간대에서 전원인데, 그런데 매수된다 판단입니다. 매수해서 가져가도 되고, 두 가지 시나리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깨고 내려가는데, 상승 쪽에다가 저는 좀 더 베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대 매수 괜찮다 의견 드려보고요. 조정이 나온다면 4,200원 아래로 깨졌다 올라갈 때는 또다시 괜찮다. 그래서 분할 매수 의견 드려보고, 샀는데 4,100원을 깨고 내려간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죄송하지만 손절하셔야겠습니다. 아셨죠? 요 포인트 기억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말씀드렸고요. 상담을 조금 해보자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3967님, 27,900원에 30% 보겠습니다. 자, 꽤나 오래전에 사셨어요. 근데 수익이 나오고 계신 상태이세요. 어쨌든 하고 계신 상태이신데 많이 빠지니까 걱정이 되시죠. 자, 이렇게 깨져버릴 때는 일단 파시는 게 맞아요. 파셔야 돼요. 판 다음에 다시 얘가 올라가면서 수급 들어오면 그때 다시 매수를 해야지, 일단은 지금 피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지수 핑계를 안 댈 수 없겠죠. 일단 피하는 게 맞습니다. 네. 너무 참으셨던 거 참을만도 했어요, 사실. 근데 그래서 이때 사실 매수할 수도 있는 기회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장에 잠깐 수급상황 보니까 외인과 기관들이 너무 많이 던지네요, 물량을. 최근 들어서도 외인의 매도세가 오늘 한 차례 더 나왔고, 기관도 매도세.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일단 빠져나오신 다음에요, 다시 재반등 주면서 좀 강한 수급 들어온다면 그때 다시 사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좀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오고 계신 상태고 시장 흐름도 썩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면 그때 다시 사시고, 지금은 수익 실현 해보고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볼게요. 한국콜마 0836님, 네, 문자 자주 주시죠? 네. 저한테 이제 질문 많이 하시고 수익을 보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하나 장담하는 거는 손해는 안 보실 겁니다. 그렇죠? 자, 한국콜마가요, 오늘 11% 빠집니다, 현재. 월요일날 13% 이상 빠졌고요. 이틀 반등 준 다음에 현재 11% 가까이 빠지고 있어요. 한국콜마 말고요, 뭐 사시냐면요, 뭘 사야 되냐면 아모레를 사세요.
정 화장품을 사시려면 아모레 아모레 퍼시픽을 사시는 게 나아요. 아모레 퍼시픽은 안 되겠다. 꺾이네요. 자, 아모레 G가 낫겠네요. 살아있네요. 자, 아모레 G를 사는 게 낫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고요? 가격이 비싸다고요? 네. 한국 콜마가 5만원이라 살만해요? 주식의 가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식의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펀드멘탈로 따져보자면요. 크게 뭐 차이 없어요. 대신에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모레지의 수급이 좀 낮기 때문에 오늘 아모레지의 수급은 어디 봅시다. 보이지는 않고요. 최근의 수급상 보자면 자, 기관들이 꾸준한 매수 들어오는데 한국콜만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관 매도, 외인 매도 잡힌단 말이에요. 자, 오늘장도 역시나 강매도. 이거 사면 안 됩니다. 더 빠질 수도 있는 그림. 다시 내일장에 올라가면 그때 고민을 해봐야지. 자, 오늘장 안 사더라도 일단 내일장에서 올라가면서 수급 들어오면 그때 사세요. 예, 정 한국콜만 사시겠다면. 저는 근데 비싸도 아모레지 비싸 보이는 것 뿐입니다. 주식수가 몇 개인데 보세요. 아모레지의 상장 주식수는요 790만 주예요. 790만 주예요. 그쵸? 한국콜마의 상장 주식수는 몇 주입니까? 2천만 주입니다. 일단은 뭐 한 3배 조금 차이가 안 나는 수준인데 그러면은 대충 나누기 때리면 아모레지가 한 뭐 35만원, 40만원 정도 되면 돼요. 35만원 정도 되겠죠? 그 수준의 주식이라고요. 주식 수만 비교하자면 시가총액은 아모레지가 8조 9천억, 한국콜마는 몇 조? 1조 1천억. 크기 자체가 다른 종목. 좀 더 큰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고민해봅니다. 그래서 판단은 제가 0836님께 맡기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모레지가 더 낫겠다 판단이고 한국콜마 정 사시겠다면 오늘은 아니고요. 반등 나오면서 외인 기간이 양매수가 잡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CJ 대한통 오늘 급등하죠? 0195님 10만 2천원 40% 보겠습니다. 10만 2천원이세요. 자, 여기 올 초에 그쵸? 뭐 이때쯤이시겠죠? 요때시거나 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뭐 1월달 거의 1월 뭐 2, 3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월 3, 4? 네. 자, 잘 참으셨고 잘 갔어요. 쭈아 갔어요. 오늘 이거 왜 갑니까? 제가 오늘 가족들에게 아침에 보내드렸던 문자가 육해공 유가 하락 수혜주에 대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거기서 하나씩 탑픽주를 보내드렸는데 아침 8시에 나가는데 육해공, 육군 중에서는 대한통운이었고요. 공군에서는 대한항공이었고요. 해군에서는 대한해운이었습니다. 대한통운 같은 경우 어찌됐든 뭐 택배, 물류, 성수기 시즌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 M&A 이슈까지 같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승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네, 좀 더 가능하겠죠. 네. 파실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에요, 아직까지는. 자, 오늘장 수급 볼까요? 기간 매수 들어오네요. 자, 최근 수급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간의 연이은 매수. 그렇죠? 자, 외인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청 열어볼까요? 외인은 매수하고 있네요. 자, 언제 팔아요? 이거? 언제 팔면 되죠? 기간 매도가 나오면 됩니다. 몇 주 이상 나와요? 만 주 이상. 자, 쉽죠? 자, 기간 매도가 몇 주? 만 주. 기관이 만 주 이상 어떻게? 매도 치면 정리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 절반 매도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가져가 보시던가. 어찌됐든 그때부터가 매도 타이밍이니까.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가져가 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수익 축하드리고요.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다음 보죠. 자, 오이솔루션이네요. 5401님 21,100원 30% 언제 매도할까요? 보겠습니다. 21,100원인데 급락을 했어요. 최근에 다 급락하죠. 매수 타이밍에 따라서 살펴보자면 뭐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제가 자주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문제는 일단 깨고 죄송합니다. 깨고 내려갔다는 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크게 깨고 내려갔죠. 지켜야 될 라인 자체를 완벽하게 깨고 내려갔죠. 보통 이때는 어떻게 해요? 요 동그라미 쳐볼게요. 이때는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들어가면 안 되는 구간이에요, 사실. 반등이 나올 때 들어가야 됩니다. 최소한 이틀 이상은. 근데 좀 시기적으로 볼 때는 이때 사신 것 같지는 않고, 최근에 매수하셨다면은 주식 매수하신 스타일을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위험합니다. 아니면 이때신 것 같은데 욕심을 조금 내시지 않았나. 네. 최근에 매수하셨다면은 진짜 주식을 하시면 안 되는 분입니다. 정말 최근에 매수하셨다면은 주식을 진짜 하시면 안 돼요. 네. 아마 이때신 것 같아요, 8월. 그럼 상승을 더 줄까요? 가능성은 있죠. 있는 종목이니까. 근데 최근에는 영 재미는 없는 수급이에요. 뭐 사실 요즘 시장이 다 이래요. 그쵸? 요즘 다 그래요, 시장이. 뭐 오늘장 있나요? 오늘장 뭐 기간 매도세? 기타 법인 매수세? 자. 다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데 꺾이고 있어요. 자, 실적 측면,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같이 한번 체크를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실적이 정말 좋네요. 하반기에도 실적이 자, 더 좋아지겠죠? 뭐 실적에 대한 이야기거리가 있는지 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에 대해서요. 3분기 기대감 이런 거 말고 실적으로 쳐볼까요? 그냥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보고서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어찌됐든 간에 3분기도 제가 볼 때는 나빠질 수는 없어요. 네, 더 좋아질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상승 그림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실적도 좋고, 단지 수급적인 부분이 꼬여있는 상황.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상장한 지 6개월 뒤부터 해서 종목을 이제 천천히 봐야 된다 말씀드리는데, 3개월, 이때가 이제 6개월 차예요, 이때가. 큰 네모가. 근데 시장이 좀 안 좋았었잖아요. 이때부터 해서 어떤 물량이 있어요. 뭐 1월달부터 1개월 뒤에 6개월 1년 뒤에 나오기도 하지만 근데 보호매수 물량에 대해서 고민이 됐던 시기라고요. 약간의 조금은 걱정이 됐었지만은 네. 어쨌든 근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매도하기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매도하지 마시고요. 버텨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늦었어요, 많이. 그래서 반등이 준다면은 어디까지 갈까요? 못 먹어도 21,500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네, 목표가를 10%만 생각하세요. 22,000원까지는 보시고요. 손절은 하지 마시고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힘내시고 버티세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이, 네, 동성화인텍 보겠습니다. 5,500원의 동성화인텍 9,117원 50% 보겠습니다. 네. 5,500분 맞지 않나요? 네. 자, 동성화인텍 9,000원대. 지금은 이제 만원 깨지 9,400원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바닥에 잡으신 느낌이에요.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그건 모르겠지만. 올라가는 중이죠? 수급도 뭐, 들어올 것 같은데요, 볼 때? 들어오네요. 보니까 들어오네요. 외인들, 기관들, 양매수 잡히고 있네요. 양매수 해주면서 주가 급등 만들어 놓네요. 자, 실적은요? 네, 볼게요. 어느 정도 잘 나와줍니다. 당기순이익이 특히나 좀 급증하는 모습이고,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매출액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단순 계산해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시가총액이 2,400억인데, 순이익이 대충 올해 이 정도 나온다? 곱하기 2 해버리면은, PER 9배 정도 수준이 돼요. 9배. 어제 이제 수준으로 해서. 근데,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가, 이전부터 좀 많이 이제 컨트롤 하던 종목인데, 꺾이고 나서부터는 관심을 좀 접어놨는데,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관심 좀 가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더 가져가시고요.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못 먹어도 10,000원 이상까지는 갈 것 같은데. 네. 여기 정도까지는 10,000원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갈 것 같아요. 무리 없이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무리 없이 상승 주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자주 봤던 종목인데요. 현재 구간대에서 나쁘지 않겠다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홀딩하세요. 자, 매도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보죠. 자, 조이시티입니다. 8141님, 조이시티 2만원 50%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접수하셨는데, 죄송합니다. 늦게 하셨나봐요. 죄송해요. 조이시티가 JC죠? JCE. 이거 저번에 몇 번 이제 상담에 왔을 때 제가 또 수급 쪽 얘기할 때 여기 관계자가 전화 와가지고 제가 싸웠다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조이시티를 월드컵 할 때 그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때 이제 10년의 노하우를 담았다고 하면서 프리스타일 풋볼 시리즈를 내놨습니다. 그렇죠? 저는 월드컵 기간 끝나면은 인기도 떨어지고 국내에서는 재미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 당시에. 외도 사인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꺾였죠. 다시 올라갔어요. 자, 지금의 하락폭은 뭡니까? 하락폭이 뭘까요? 실적에 따른 걸까요? 아니면 바스켓 매도에 따른 걸까요? 실적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외인들의 매도세 기간은 계속 담아주고 있거든요. 이거를 팔 건 아닌 것 같아요. 딱 사기 좋은 위치, 실적 나쁘지 않은 회사예요. 4분기 실적 괜찮거든요. 자, 올해 실적이 작년치를 어찌됐든 간에 넘어서는 모습이에요. 꺾였던 회사가 살아나고 있다고요. 넘어설 겁니다. 그러면 큰 그림에서의 얘는 어떻게 해요? 바닥을 확인하여 가는 단계이고 지금형 구간대에서의 단계적인 주가 포인트 자체도 이 바닥 포인트에서의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란 말이죠. 그럼 매수가 2만원이세요. 사실 2만원은 높았어요. 그쵸? 최근에 봤을 때는 요 근래 한 4개월 들어서 가장 높은 가격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왜요? 왜? 자, 기관들의 매수 포인트는 얼마입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샀나요? 좀 땡겨보겠습니다. 밑으로. 요때부터네요. 9월달부터 계속 삽니다. 자, 9월달부터 계속 샀어요. 요때 기관들이 사면서 끌어올렸어요. 아이고, 이거 뭐죠? 이거 말고, 이거였는데. 자, 이렇게. 근데 안 사니까 떨어져 버려요. 그럼 기관들은 지금부터 뭐? 마이너스. 어떻게 다시 끌어올려야 돼요? 끌어올려야 됩니다. 얼마까지 갈까요? 다시 올려야지, 뭐, 2만원까지. 왜요? 끌어올리면서 사니까 2만원까지 올려야죠. 그래야 이제 돈 조금 벌겠네. 손해 안 보고. 추가 매수를 언제 하시냐? 사실 너무 많이 사셨어요. 50%씩 사지 좀 마세요. 한 개치 좀 잡읍시다. 사봐야 20% 삽시다. 50%씩 사면은 이렇게 지금 2만원에서 지금 마이너스 뭐예요? 15% 넘잖아요. 못 팔잖아요. 주식 5천만원 하시는데 2,500만원치 샀다. 쉽게 계산해서 1억 하시는데 5천만원 샀다. 손해가 얼마입니까? 1250만원 이상. 자, 1000만원 정도네요. 자, 살 수가 있을까요? 팔 수가 있을까요? 팔 수가 없단 말이죠. 750만원 정도? 팔 수가 없단 말이에요. 손해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너무 비중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반등 줄 때 비중 좀 줄이세요. 2만원 넘어갈 건데요. 넘어가면 그때는 제발 부탁인데 비중 좀 줄이세요. 제발 50% 좀 사지 마세요. 50% 사지 마세요. 저는 뭐 돈 안 벌려고 돈 벌기 싫어서 10%씩 삽니까? 그래도 돈 번단 말이에요. 야금야금 좀 합시다. 야금야금 버시고 야금야금 안 좋으면 또 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큰 손해를 안 보시고. 그리고 확률상으로 제가 종목 추천드려서 수익 보고 나오는 게 70%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확률에 기인했을 때 10%씩 사셔도요, 돈 벌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음부턴 비중을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올라갑니다. 홀딩 하시고요. 반등 주면은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의견까지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보죠. 다음은 S넷입니다. 2593님 4,590원에 20% 보겠습니다. 월요일날 11% 빠지고 나서 더 이상 안 빠지고 있어요. 매수하신 가격대는 이쯤 되십니다. 아이고, 네. S넷 같은 경우는 뭐, 수급 포인트를 찾기는 그쵸. 힘든 종목이에요. 왜요? 시총이 658억이니까 들어오기 사실 힘듭니다. 자, 다 떠나서 실적으로만 평가해 봅시다. 왜요? 11월 달에 되면은 실적 포인트들이 보일 거니까 실적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시나요? 매출액이 아무리 잘 나와도 하반기가 작년치 넘을 수 있을까 좀 힘들어 보이고요. 영업이익이 작년치를 넘으려면 지금부터 작년치와 똑같은 영업이익을 올해 보이려면 얼마를 해야 됩니까? 하반기 때 41억을 해야 됩니다. 순이익은요, 여긴데요. 21억을 해야지 작년치랑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회사 주가가 올라가기 위했는데 올라가려면 작년이랑 똑같으면은 실적이 회사 주가가 올라갑니까?
그런 경우 없죠. 오히려 떨어지죠. 작년보다 실적이 좋아져야지 회사 주가가 보통 올라갑니다. 그쵸? 같으면 떨어져요. 골 때리는 거예요. 글로벌 경기 안 좋았는데 같으면 올라가줘야지 그러죠. 근데 시장 분위기는 안 그래요. 심리적으로 투자자분들이 좀 좋아져야지 매수 들어가지 안 산다고요. 똑같으면 안 산다고요. 안 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되겠냐는 거지 나는.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모르겠는데 자 뭐 이거 완전 그 좀 테마성이잖아요. 그쵸? 맨날 테마성의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삼성전자 5배 빠른 와이파이 개발. 이 회사, 그 장외 회사 잘 알고 있습니다. Snet. 죄송합니다. 자,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주가 흐름에 있어서 당장에 조금은 크게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지 마셔야 돼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 종목은. 저는 수급과 실적을 들어서 판가름하고 또 하나 회사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정말 개인적으로 판가름하기 힘듭니다. 회사를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다녀와 본 다음에 실적에 대해서 조금 알아낸 다음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잘 모르겠어요. 뉴스기사에 누가 이제 증권사에서 갔다 온 게 있는지 검색이나 한번 해봅시다. 뭐 나오는 뉴스기사 같은 건 없고요. 좀 지우고 좀 내려볼까요? 그냥 뭐 삼성그룹에서 모바일 솔루션, 삼성 와이파이, 뭐 사물인터넷 맨날 이 얘기만 있고 그렇죠. 뭐 사물인터넷 시장이 4년 뒤 5배로 확대한다. 네 맞아요. 맞는데요. 당장의 매출 확대가 나올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판가름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져가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을 방향성을 제가 판단하고 잡기에는 힘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손해 안 보는 구간에서 빠져나오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제가 아까 좀 말씀드리다가 마우스를 좀 떨어뜨렸네요. 자, 신원 보겠습니다. 3030원 1123님 15% 매도 가격 물어보셨습니다. 자, 3030원. 자, 우리 신원 사신 분. 1123님. 요즘 성수기죠? 좋아요. 성수기예요. 성수기. 3030원이면 여기서 가끔 이런 분들 오죠? 자, 이 신원 문자 보내신 분, 문자를 많이 보내셨나요? 도배를 하셨다고. 그러지 마세요. 저희 서울경제 돈 내립니다. 도배하지 마세요. 자, 언제 사야 됩니까? 언제 사야 돼요? 언제 사야 돼요?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사야 된다고, 여기 사야 된다, 여기 사야 된다. 여기서 사고요, 여기서 사야 되고, 여기서 사고. 요 하단에서 좀 사라고. 하단에서 좀 사세요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데. 에? 평행하게 맞춰서 주가 올리면 뭐예요? 이렇게 되거나, 그 다음 3단까지. 가운데 중단 부분이 있고, 보통 2단, 3단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된다고요. 이 포인트에서 보면, 이 구간대 뭡니까? 매수할 구간이에요? 아니잖아요. 추세가 그렇잖아요. 지금 이전부터 떠들었습니다. 신원, 한세실업, 뭐 FNF, LF 뭐 등등등등, 대연 등등등등등등, 힐라코리아 등등등, 영업력 등등등, 뭐 베이직하우스. 자, 의류주들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자 수급 볼까요? 자, 최근까지 수급은 그나마 다행으로 하세요. 아직 안 팔고 있어요. 오늘장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 들어오네요. 정말 다행인 줄 아십시오. 오늘장 들어와요. 들어오고 있어요. 다행히도. 들어옵니다. 자, 근데 이 기관들이 그래도 최근에 고점 영역에서의 매도 흐름은 보이고 있고 연기금은 다 털고 나갔고 기타 부분도 매도가 나갑니다. 이게 뭐야? 끝자락. 거의 꼭대기. 거의 꼭대기란 소리예요. 거의 꼭대기란 소리예요. 이거 정말 말씀드리는데 2,800원 깨지면 정리하셔야 돼요. 올라가도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3,300원 정도까지 갈까요? 뭐 단타 치시려고 들어온 거 있죠, 당연히.
근데 조금 너무 심하셨어, 솔직히. 3,030원은. 현재 5원 정도 빠져있는 상태인데요. 네.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네, 다행이신데, 수익을 정말 조금만 볼 생각하시고 나오셔야 되고요. 2,800원 깨고 내려가면은, 그때는 진짜로 종가로 깨고 내려가면,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다음부터는 좀 그 추세 하단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하시고 매수하세요. 제가 이거를 1년째 떠들어도 그거를 추세 하단에서 안 사시고 맨날 추세 상단에 사십니까? 다들 왜? 전형적인 개인 투자자 마인드입니다. 추세 하단에서 잡으세요. 기관들은 다 추세 하단부터 시작합니다. 기억하세요. 자, 다음 볼게요. 이거 해드릴게요. 파트론이요. 4467님. 9,200원 볼게요. 자, 결론 당장 나오세요. 끝. 팔고 나오세요. 딴 말 안 드리겠습니다. 정리하고 나오세요. 끝입니다. 다음 분 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심하게 말씀드려줘서 그냥 파시란 거예요. 자, GQL 보겠습니다. 4만원 5337님. 10% 앞으로 전망과 계속 보유할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GKL은 지금 현 구간대 원래 지켜야 될 라인 자체에 대해서 깨고 내려갔어요. 요즘 근데 다 그래요. 다 그렇죠. 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추세 하단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럴 때 깨고 내려가면 일단 뭐예요? 일단 팔고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팔고 보자. 매수하신 구간이 최근에 매수하셨다면은 약간은 좀 미스테이크. 이전이셨다면은 제가 정말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추세 하단에 정확하게 맞추셨기 때문에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너무 욕심을 내셨나? 그게 아니라면 지금 최근에 샀다면, 며칠 전에 사셨다면 실수하셨습니다. 왜요? 지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저도 제 가족들에게 종목을 저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3주째 안 드리다가 어제 한 종목 드렸습니다. 지금 수익 잘 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시장이 안 좋았었다고요. 돈 받고 제가 종목을 안 드렸어요. 그쵸? 근데 시장이 그랬단 말이죠. 들고 있는 것만 관리를 해드렸단 말이죠. 자, GKL 같은 경우도 시기적으로 지금 사야 되는 시기 아니었단 말이죠. 자, 근데 기관은 계속 사. 근데 외인은 팔아. 근데 보니까 개인은 사. 개인이 어떻게 해요? 기관과 외인이 사고 팔던 간에 개인이 팔고 나가면 된다. 근데 개인이 매수가 들어오면 제가 뭐라고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어제 기관 20만 주 매도, 외인은 13만 주 매수. 개인도 샀죠? 자, 오늘장 어떻게 되고 있나요? 외인 2만 6천 주 매수, 기관 2만 주 매도, 기타 호민 12,000 주 매도기 때문에 개인은 매수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GKL 팔아야 되나요? 근데 또 애매해요. 왜요? 일단 급락이 나온 이후에 시장상에 안 좋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상승적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 실적은 계속 좋아질 종목. 그렇죠? 네. 그래서 비중도 10%이기 때문에 제가 뭐 크게 매도 의견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조정장이 끝난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사셨다면은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하지 마시고요. 그 전에 사셨다면은 너무 큰 욕심 내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적당한 수익에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버텨보도록 할게요. GKL은요. 자, 제 방송은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요. 종목 상담을 더 해드리고 싶지만 죄송합니다. 내일 해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또 좋은 종목으로 찾아와서 또 좋은 상담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6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919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상승 반전에서 545포인트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